아젠다는 다 한 것 같습니다. 한 요렇게 좀 한 7가지 항목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아무래도 거의 용접 구조물 같은 경우는 그 스케치, 처음에 이제 뼈대 스케치하는 거랑 그리고 그 뼈대에서 이제 단면 스케치하는 거 약간 스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면 스케치를 어떻게 해서 라이브러리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이제 스케치, 그 뼈대 스케치랑 그리고 단면 스케치를 완료가 되면 이제 그 외에 용접 구조물 도구를 사용을 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거나 더 늘리거나 뭐 연장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용접 구조물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이미지를 보게 되면 이미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I빔이나 뭐 H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설계하는 방법이다라고 어,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용접을 통해서 구조물을 설계한 뒤에 사용할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는 이제 용접을 다 해야 되지만, 뭐, 솔리드웍스에서도, 다 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그 용접 부분까지도 다 그 모델링에서도 표현도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는 실제로 다 모델링 상에서 진행을 하지 않고 그냥 도면상에서 표기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모델링에서도 무조건 표기할 거야라고 한다면 그런 용접 부분까지도 다 모델링에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수입으로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 수입으로 해도 되긴 해요. 근데 그 면마다 다 일일이 그 단면 스케치를 또 만들어줘야 돼서 그 부분이 굉장히 또 귀찮거든요. 근데 용접 구조물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라이브러리로 그 단면 스케치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훨씬 빠르게 작업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해볼 게 뭐냐면 그 단면 프로파일을 저희가 한번 스케치를 만들어서 그 라이브러리로 만들어 볼 건데요. 그거 하기 전에 대부분 이렇게 좀 진행이 된다. 작업 프로세스는 일단 프로파일을 생성한다. 아까 좀 방금 말했던 이제 프로파일, 단면 프로파일을 만들게 되고요. 걔를 만들고 나서 라이브러리로 저장한 다음에 이제 뼈대, 레이아웃 스케치를 생성을 합니다. 보통 레이아웃 스케치 같은 경우는 2D로 많이 하지 않고요. 3D로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2D로 해도 되는데 나중에 수정할 때나 아니면 2D로 하게 되면 이제 2D 같은 경우는 평면을 무조건 계속적으로 찍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왼쪽 피처 트리에 그 평면이 너무 많아져서 오히려 수정할 때거나 작업할 때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3D 스케치로 레이아웃을 많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뼈대가 완료가 되면 앞에 1번에서 했던 프로파일 스케치를 이용을 해서 프레임을 바로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프레임을 생성할 때도 이제 규칙이 있어서 그 규칙만 잘 이제 지켜서 만들어주게 되면 클릭만으로도 간단하게 프레임을 생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4번째 이제 속성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용접 구조물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을 해주게 되고요. 요거는 그냥 뭐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동일한 길이의 동일한 프로파일이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이제 그룹화해서 묶어주는 작업을 해주게 되고요. 5번째로 이제 이 프레임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뭐 재질이 뭔지, 뭐 여기에 길이가 뭔지, 뭐 이런 그 프레임에 어떤 속성 값이 있을 거잖아요. 그 속성 값들을 이제 그 사용자 정의 속성에서 넣는 것처럼 똑같이 속성 값을 넣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 뭐 분해도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분해도까지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면을 만들고 BOM까지 뽑아주는 걸로 이 용접 구조물 작업은 마쳐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거의 저희가 해볼 이 작업 순서도 요거와 거의 동일하고요. 먼저 첫 번째로 프로파일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내가 직접적으로 이런 모델링을 설계하진 않아도 그냥 지나다니다가 뭐 길거리에서도 많이 보셨을 수도 있고요. 많이 볼 수 있는 흔한 프레임 단면 형상입니다. 그래서 요거 단면을 한번 만드는 걸 해볼 건데요. 단면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기존의 DWG 파일로 저 단면 프로파일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DWG 파일을 솔리드웍스에서 불러와서도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솔리드웍스 자체적으로 그냥 바로 스케치를 해가지고 저 형상을 저 단면 스케치를 그대로 그려서 만들어줄 수도 있고 세 번째로는 설계 변수 테이블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 솔리덕스에서 스케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100의 100으로 사각형을 그린다. 그 100의 100 사각형이 어디에서는 150에 150, 어디에서는 200에서 200, 어디에서는 300에서 300 이렇게 계속 형상은 똑같은데 크기별로 여러 개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걔를 일일이 계속적으로 스케치를 한다면 너무너무 귀찮겠죠. 그래서 그렇게 뭔가 형상은 비슷한데 크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설계변 스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빠르게 생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솔리덕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그 용접 구조물 프로파일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설치하게 되면 뭐 ISO 규격밖에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다운을 받아서 다시 내가 내 PC에서 라이브러리로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D 컨텐츠 센트럴이라는 이제 저희가 뭐 3D CAD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회원가입은 꼭 해주셔야 되고요.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한 다음에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서 또 다운로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용접 구조물뿐만 아니라 뭐 다른 거 뭐 모터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형상이 거기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검색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확인해보고 뭐 일일이 모델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흔한 이제 그런 3D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미 라이브러리화해서 여기 사이트에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도 접속해서 한 번씩 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작년까지 확인했을 때는 일단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만 하면 바로바로 데이터 다운로드가 됐을 거고요. 뭐 굳이 유지 보수나 뭐 이런 거는 진행하지 않으셔도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만 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던 걸로 마지막에 작년에 확인을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3D CAD 다운로드 받는 것도 많은데 확인해 보니까 뭐 대부분 뭐 포인트를 줘서 보통 한 개의 데이터만 다운받고 나머지는 다 돈 내고 다운받을 수 있는 이런 곳이 많은데요. 여기는 이제 회원가입하고 로그인만 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 사이트를 잘 이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첫 번째로 일단 DWG 파일을 한번 갖고 와서 작업을 해볼 건데요. 일단 작업 순서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보고 진행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재는 8페이지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파일은 열 건데요. 솔리덕스에서 일단 옵션 부분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제가 템플릿을 일단 나눠드렸을 거예요. 이따가 저희가 스케치를 직접 해서 작업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제 파일 안에는 템플릿을 여기 양식으로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옵션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툴바에 있는 옵션을 눌러줘도 되고요. 아니면 메뉴 도구에서 옵션을 눌러줘도 됩니다. 여기 보면 파일 위치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추가 버튼 눌러서 그 예제 파일 제가 드린 거 있죠. 거기에 00 용접 구조물 템플릿이라고 있을 거예요. 요거 폴더를 선택한 뒤 폴더 선택을 눌러줍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변경사항 적용했냐 물어보면 예 눌러주시면 됩니다. 스텝 파일이나 뭐 IGS 파일이나 이런 거 불러올 때도 이런 문제가 조금 있는데 뭐 기본 템플릿이 타당하지 않다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문의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옵션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저희가 방금 이제 템플릿을 추가를 했잖아요. 보통 템플릿을 추가를 하고 한 가지 작업을 더 해줘야 되는 게 이 기본 템플릿이라는 항목에 가서도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스텝이나 IGS나 이런 것들은 그냥 솔리덕스에서 열 수 있는 파일 형식으로만 변환이 된 거지 걔를 열 때 뭐 어떤 문서 양식으로 열겠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파트는 어떤 파트 형식으로 열 건지 그리고 어세이는 또 어떤 형식으로 열 건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그 스텝이나 뭐 IGS나 또는 뭐 DWG 파일을 솔리덕스 도면으로 불러오거나 이런 걸 했을 때 문제 없이 문서 양식을 선택해서 잘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기본 솔리덕스 걸로 그냥 냅둘 거고요. 파일에서 열기 해서 이제 DWG 파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처럼 이미
내가 용적 구조물 프로파일을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나는 DWG를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솔리덕스에서 DWG 파일을 열어서 이 용적 구조물 프로파일을 생성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솔리덕스를 처음 구입을 했어요. 아니면은 이제 뭔가 회사를 바꿔서 다른 곳에 갔는데 거긴 도면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DWG로만 갖고 있어요. 그럴 때도 그 DWG 파일을 솔리덕스에서 열어서 솔리덕스 도면 파일로 구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파일에서 열기 해가지고요. 예제 파일 안에 샘플 파일 안에 가서 보게 되면 01 DWG 파일 변환이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요거 더블 클릭하셔서 샵 1번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솔리덕스를 깔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 DWG 파일을 받았는데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오토캐드나 뭐 다른 2D 그 DWG 파일을 여는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솔리덕스에 이드로잉이라는 또 파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에 여기서 똑같이 이 DWG 파일을 드래그해서 열게 되면 여기서도 미리 확인을 또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파일 형식을 많이 지원해요. 이드로잉에서도 지금처럼 뭐 카티아 파일이나 뭐 스텝 파일이나 뭐 STL 파일이나 그러니까 솔리덕스에서 꼭 열어서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 이드로잉이라는 뷰어를 활용을 해서도 또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솔리덕스는 또 변환해서 불러오는 과정이 또 발생하니까 그 과정 자체도 또 시간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드로잉에서는 좀 그런 게 없이 뷰어로 바로 열어지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좀 더 빨리 데이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죠. 저희는 1번, 샵 1번 파일을 불러올 거고요. 요거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열기 누르셔도 됩니다. 그럼 얘가 물어보게 돼요. 조금 버전이 바뀌어서 기존의 2021 버전까지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UI가 그렇게 나올 건데요. 2022 버전에서는 조금 UI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게 되면 저희는 이제 스케치 파일로 불러올 거기 때문에 요거 다음으로 새 파트 불러오기를 누르고 2D 스케치, 실제로 3D 스케치로 그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3D 곡선 또는 모델로 불러오면 되는데요. 저희는 2D니까 그냥 2D 스케치로 불러와서 작업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저 DWG 파일을 갖고 와서 솔리덕스의 도면 양식으로 만들 거다라고 한다면 이 위에 거 솔리덕스 세도면 작성으로 눌러서 불러오시면 돼요. 저희는 요거 두 번째 거 그리고 다음 눌러주게 되면 여기서 이제 단위 굉장히 중요하죠. 단위를 또 뭐 미터로 불러오셔가지고 나중에 다시 막 또 스케치를 수정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단위는 밀리미터로 갖고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속 조건 부가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치수 같은 경우는 이미 이 모델, 이 DWG 파일 자체에서 치수가 없기 때문에 체크를 하든 안 하든 크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DWG 이 파일에 레이어가 요거 하나로만 그려져 있어서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 레이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쭉쭉쭉쭉 레이어 리스트가 또 나오게 돼요. 그때 필요한 데이터만 선택해서 불러오거나 다 불러올 거면 그냥 모든 레이어 선택하고 불러오시면 됩니다. 다음 또 눌러보게 되면 이제 어디다 위치할 건지를 물어보게 되고요. 그냥 여기서 바로 마침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 위치가 맞지 않으면 뭐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위치가 맞을 거기 때문에 그냥 DWG 상에서도 원점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아직 솔리덕스가 조금 익숙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DWG 파일에서 먼저 원점 위치를 맞춰놓고 그 다음 솔리덕스에서 불러오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침 눌러주게 되면 템플릿 물어보죠. 뭐로 선택할지. 근데 저희는 이제 용적 구조물 템플릿 탭에 있는 파트 파일을 더블 클릭할 거고요. 불러오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왼쪽을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스케치 아이콘에 금지 같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불러올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거 있죠. 참조로 불러오기. 요거를 체크해놔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하지 않고 불러오게 되면 그냥 일반 스케치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저거를 체크하고 불러오면 왼쪽에 연필 아이콘에 금지 표시가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럴 때는 수정을 해야 되니까 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 스케치 항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편집 스케치로 설정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케치 편집을 눌러서 보게 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불필요한 항목들, 이런 것들은 다 지워주시면 돼요. 요거는 우리가 프로파일을 만들 때 용접 구조물로 프레임 설계할 때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건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왼쪽에 이런 게 또 하나 떴을 거예요. 요 스케치가 지금 우리 눈에는 뭐 정면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정면 뷰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이 위치 상에 뭔가 배치, 아무 곳에는 약간 던져놓은 스케치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드래그를 해서 왼쪽을 보게 되면 평면을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첫 번째로 나머지 아이콘이 비활성화되어 있죠. 보통 가장 첫 번째로 활성되는 게 정면이고요. 정면을 클릭한 순간부터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윗면이라든지 나머지 평면 아이콘들이 다 활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드래그를 하고 정면 아이콘을 눌러주게 되면 이제 실제로 이 스케치가 정면으로 뭔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인식하게 되죠. 스케치를 한번 종료할까요? 왼쪽에 보면 얘는 불러온 스케치고 얘는 제가 지금 정면으로 지정하겠다라고 인식하는 스케치여서 한번 스케치를 종료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전에 있던 그 모델 스케치가 없어지고 현재 제가 정면으로 인식한 스케치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스케치 편집을 눌러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약간 원점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점에 붙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살짝 제가 이동을 할게요. 이동할 때 지금 요 음영 스케치 윤곽선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요 지금 커맨드 매니저 스케치 탭에 음영 스케치 윤곽선이 존재해요. 요 기능. 우리가 그냥 이 상태로 끌게 되면 스케치가 뭔가 치수도 없고 구속도 없기 때문에 구속 조건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구잡이로 막 움직여 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스케치 형상도 틀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요 스케치 윤곽선 버튼을 눌러서 요거 전체적으로 뭔가 이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동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그냥 원점에서 이미 DWG에서 이 스케치를 그려놓은 게 원점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그냥 바로 고정 조건을 눌러서 해도 되긴 하는데 제가 그거 말고 하나 조건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 이렇게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잠깐 보조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하나 이렇게 그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해서 이렇게 하나 그릴게요. 이 원의 중심이 또 여기 중심을 또 맞아줘야 되니까 그거 맞추려고 좀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뭘 할 거냐면 지금 제가 이 스케치를 종료를 할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원점을 잠깐 보이게 바꿔줄 건데 보통 솔리덕스에서 스케치를 할 때는 원점이 보이게끔 바뀌어 있지만 스케치를 나오게 되면 원점이 안 보이게끔 숨겨져 있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근데 왼쪽에 피처 매니저를 보면 원점 아이콘이 보이기 시작하죠. 하지만 클릭하지 않는 이상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DWG 파일을 갖고 와서 뭔가 스케치를 정렬하는 작업을 할 때는 여기 눈에
화살표를 눌러서 원점 아이콘을 보이게끔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요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뭔가 원점에서 벗어나 있는 스케치를 원점 위치에 맞춰서 정렬해주는 작업을 하려고 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스케치 상에서도 해도 되지만 이렇게 스케치 상에서 아니라 바깥에서 그냥 스케치 자체적으로 원점과 원점을 맞추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보조선의 요 중심 있죠?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요. 요거 제가 지금 그렸던 거 여기 중심, 여기 점이랑 컨트롤 키를 누르고 원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뭘 눌러냐면 일치 조건이나 뭐 이런 건 없나요? 라고 하는데 왼쪽에 보면 이 정렬 기능이 있잖아요. 보통 DWG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 이 왼쪽에 있는 이 정렬 아이콘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원점과 원점을 맞추는 그런 정렬 아이콘 같은 경우는 요거예요. 그래서 클릭하는 순서는 내가 옮기고 싶은 스케치의 점이랑 그리고 원점을 선택을 컨트롤 키를 눌러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정렬 아이콘을 누릅니다. 그럼 바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거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보통 저희가 도면을 그리게 되면 DWG에서 도면을 그리게 되면 뭐 정면, 우측면, 뭐 윗면 이렇게 총 3가지 정도의 평면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 우측면, 정면, 윗면 같은 경우도 불러와서 여기 솔리덕스에서 스케치로 또 활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렇게 정면, 윗면, 우측면 여러 가지의 평면으로 작업되어 있는 그 평면들을 맞춰줄 때 스케치를 정렬해줄 때 이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했어도 되는데 그냥 제가 한번 팁처럼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요. 다시 스케치 편집을 눌러서 실제로는 고정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원만 점을 클릭해서 원의 중심만 선택해서 원점으로 배치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DWG에서 불러온 파일 같은 경우는 치수가 완벽하게 맞다. 내가 완벽하게 입력한 그런 스케치를 불러와서 작업한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일단 불러와 놓고 원점과 원점 위치 맞춰줬으면 전체적으로 드래그를 해서 구속 조건에서 고정 조건을 주게 됩니다. 여기 일치 조건을 넣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잠깐만요. 여기 보조선에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어떤 구속 조건을 지었냐면 원래 제가 했던 대로 그 순서대로 진행을 안 해서 지금 보게 되면 제가 고정 조건 놓자마자 저랑 똑같이 하신 분들은 오류가 났을 거예요. 왜 오류가 나냐면 이 보조선에도 지금 제가 보조선을 새로 추가로 그려가지고 구속 조건을 넣어줬고 이 원에도 지금 일치라는 구속 조건을 넣어줘서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 저희 지금 보조선의 끝에 있는 이 중간점이라는 요 구속 조건을 선택해서 딜리트 해주시고요. 저랑 똑같이 그리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머지 그냥 이런 일치 보조선 같은 거 안 그리고 그냥 그 상태로 스케치 냅두신 분들은 이런 오류가 없으실 거예요. 여기도 중간점에 있는 거 구속 조건 선택하고 딜리트.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딜리트. 이렇게 하면 다 해결이 되죠. 이 원의 중심에 일치 조건을 넣는 순간 이 원의 이 보조선에도 구속 조건이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가 뭔가 조건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초과가 된다라고 메시지를 띄운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한 가지, 보통 용접 구조물 프로파일을 세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프로파일을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스케치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점을 좀 많이 찍어줘야 돼요. 점을 여기에다 하나 찍어주고요. 여기에다가도 하나 찍어주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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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총 끝에 최대한 내가 저 점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점을 찍어줘야 돼요. 뭐 여기 원점은 원점 있으니까 상관없는 거고요. 이 점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상관없는 거고 여기 부분은 찍어줘야 돼요. 이렇게. 왜냐면 스케치를 보통 그 레이아웃 뼈대 스케치를 그리고 용접 구조물을 딱 시작하게 되면 무조건 원점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프레임의 길이가 만약에 더 길어져야 되거나 더 짧아져야 됐을 때 이 프로파일의 위치를 변경함으로써 프레임의 전체적인 길이를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이 원점 위치만 냅두게 되면 여기 바꿀 수가 없네 라고 해서 스케치, 뼈대 스케치를 일일이 다 계산해가지고 또 그려줘야 돼요. 이 프로파일에 이런 점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따가 변경하는 거 한번 해볼 건데 그거 한번 해보시면 그래서 점을 저렇게 많이 찍으라고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점 찍었으면 저희 구속 조건을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쪽 지금 3개 찍은 점 선택하고 여기에 검정 색깔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점 선택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해서 수평 조건, 뭐 세로로 찍었으면 수직 조건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해서 수직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진행해 주셔야 돼요. 수평이면 수평, 수직이면 수직 이렇게 진행을 해주세요. 이런 거 처음에 할 때가 조금 귀찮은 작업이고요. 나머지는 어렵지 않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솔리덕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제 그 라이브러리 프로파일이 있으면 그거를 일단 받아서 수정해서 쓰려고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아닌 경우는 이렇게 스케치를 다 그려가지고 아니면 또 그려져 있는 걸 불러와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귀찮아가지고 혹시 작업되어 있는 거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근데 스케치하는 건 솔직히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가지고 이런 구독 조건까지 다 맞춰서 한번 사용해 보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이제 이게 이제 세팅이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저희는 스케치를 종료해 주시면 돼요. 종료. 이렇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장하는 순간이 되게 중요해요. 저희가 그냥 이렇게 만들고 저장을 했을 때 저장을 잘못하게 되면 이 스케치가 다 날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장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한번 해보게 되면 여기까지 혹시 안 되신 분 있나요? 아니면 뭐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은 안 되신 분? 솔직히 이게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뭐 안 된다, 오류가 난다라고 해도 그냥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류가 되는 파일을 저장해 놓으셨다가 제가 이제 마지막에 제 연락처랑 뭐 메일 이런 거를 다시 이제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쪽으로 다시 이제 좀 문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그냥 쭉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 만약에 좀 어렵다, 지금 처음만 듣고는 좀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오늘 교육이 끝나면 6월 중으로 이제 이 교육 내용 영상을 조금 이렇게 짜집기를 해서 홈페이지에 이제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시면서 다시 한번 좀 따라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번 다시 해볼게요. 저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스케치를 반드시 선택을 해줘야 돼요. 이 스케치, 그려놓은 스케치. 이 스케치를 반드시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해줘야 저 스케치를 라이브러리로 등록하겠다고 라고 인식을 해요. 근데 얘를 선택하지 않고 하게 되면 이제부터 라이브러리 시작이야? 그러면 내가 깨끗하게 지워줄게 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무조건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고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릅니다. 그러면 저장하라고 나오게 되죠. 그럼 저장 이름을 제가 뭘로 할지를 또 결정을 해야 되고 저장 경로도 어디다 할지를 또 잘 생각을 해줘야 돼요. 저장 경로를 일단 먼저 만들어 볼 건데 저희가 바탕화면에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어요. 저장 폴더라고 만들어 놨거든요. 저희가 바탕화면에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요 저장 폴더라고. 이 용접 구조물은 저장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처럼 뭐 요거 선택하고 저장해야 된다라고 했죠. 이 저장 경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저장 폴더 만들었으면 거기 안에
제가 하나 더 폴더를 만들었어요. 용족 구조물 프로파일이라고. 요거를 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게 되면 표준 규격이라고 또 만들었어요. 같이 만드는 거예요. 지금 바탕화면에 저장 폴더 안에 용접 구조물 프로파일 안에 표준 규격 폴더까지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유형 폴더까지 만듭니다. 요 유형 폴더 안에다가 제가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총 4개 만든 거죠. 저장 폴더, 그 다음에 용접 구조물 프로파일, 그 다음에 표준 규격, 그리고 유형 이렇게 총 4개의 단계로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교재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교재 좀 즉흥적으로 많이 진행을 하니까 교재랑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저장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저장 폴더 안에 용접 구조물 프로파일 안에 표준 규격 안에 유형 안에다가 저희 저장을 할게요. 제가 지금 백백백으로 그려놨나 봐요. 백백으로 한번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사각 튜브 안에 뭐다 이렇게 해서 뭐 HB만의 뭐다 이렇게 해서 그 이름 명시한 또 규격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름은 지금은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100 곱하기 100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죄송해요. 요거를 그걸 또 안 했네요. 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해버리면 쓸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냥 파트 아이콘으로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저장해버리면 라이브러리로 쓸 수가 없다. 다시 한번 할게요. 요 스케치 항목을 선택하고 파일에서 다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여기 지금 이 저장 폴더 안에 용접 구조물 프로파일 안에 표준 규격 안에 유형까지 왔죠. 여기다 똑같이 백백으로 저장할 건데 파일 형식이 달라요. 요걸 안 했네. 요거를 먼저 바꿔놓고 꼭 시작을 하세요. 하실 때. 파일 형식이 뭐냐면 라이브 피처 파트예요. 라이브 피처 파트. 요걸로 지정을 해놓고 지금 저 저장 경로에 저장을 해줘야 요거 용접 구조물 프로파일로 쓰겠다라고 인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방금처럼 그냥 저장을 눌러버리게 되면 그냥 파트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파트 파일이 되는 거고요. 요 파일 형식을 라이브러리 피처 파트로 바꿔놓고 시작을 해줘야 돼요. 저장 경로가 다시 디폴트 경로로 바뀌었죠. 다시 우리가 저장했던 폴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의하라고 했는데 제가 저장 경로만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파일 형식을 바꾸지 않았었어요. 자, 파일 형식을 라이브 피처 파트로 바꾸고 저장 경로는 바탕화면에 만들어놨던 저장 폴더, 용접 구조물 프로파일, 표준 규격, 유형 폴더 안에다가 100 곱하기 100으로 저장을 할게요. 저장. 저장하실 때 요거 선택하고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콘이 아까랑 전혀 다르죠? 약간 책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책 모양으로 얘가 아이콘이 바뀌게 되고요. 여기 그 스케치 아이콘도 보게 되면 지금 약간 이렇게 니은자로 해서 제가 교재에서 보여드렸던 약간 이런 형상이 뭔가 아이콘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죠. 저렇게 인식을 해야 얘 라이브러리 스케치구나, 라이브러리 항목이구나 라고 딱 인식을 하는 거예요. 저 아이콘이 없으면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냥 날려진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보여드리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스케치를 제가 그렸어요. 얘를 가지고 이제 저장해야겠다 해가지고 저장할 건데 이 스케치를 제가 반드시 선택을 하고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줘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를 선택을 안 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서 똑같이 이 경로에다가 라이브 피처 파트로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제가 이 이름은 이렇게 바꿀게요. 그 상태에서 저장 누르게 되면 관련이 없는 피처가 있대요. 지금 라이브러리로 만들 건데 관련 없는 피처가 있을 수 있어. 여기서 뭐 어떡할 거야? 뭐 라이브러리 그래도 만들래? 만들래. 얘를 보통 누르겠죠? 없어지죠.
얘가 지금 진짜 메시지 띄운 것처럼 너 이거 라이브러리로 만든다고 저장한다고 하는데 여기 좀 안에 보니까 좀 쓰잘데기 없는 파일이 있는 것 같아 항목들이 그거 내가 지워줄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누르니까 당연히 지워지게 되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무조건 이제 작업을 이미 한번 저장을 먼저 이렇게 라이브러리 피처파트로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드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은 그냥 만들고 나서 반드시 저장할 때 기억해놨다가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라이브 피처 파트로 선택한 다음에 저장을 해줘야 된다. 요거를 기억하고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로가 왜 중요하냐면 이따가 저희가 뼈대 그리는 작업하고 실제로 용접 구조물 프레임 만드는 작업을 할 때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게 이제 딱 보면은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되게 얘가 저장 경로라든지 이런 거를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민감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지금 교재를 또 보게 되면 뭐 예제 같은 경우는 한 번씩 불러와서 위치 맞추는 거나 이런 거를 조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DWG 파일을 불러서 작업할 때 제일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위치 맞추는 거. 아직 솔리덕스가 익숙하지 않아서 스케치의 위치를 맞추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캐드 상에서 맞추고 넘겨오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거 넘겨올 때도 또 막 여기에 그 외곽에 보통 캐드 같은 경우는 솔리덕스 스케치와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파일들을 한 개의 도면 파일에다가 다 뿌려놓고 다 삽입해놓고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로 한꺼번에 불러오려고 하면 요소가 많기 때문에 불러오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딱 필요한 것만 해당 DWG 파일에 넣어놓고 불러와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솔리덕스 스케치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거. 이게 오히려 훨씬 쉽겠죠. 왜냐면 그냥 사각형 그려가지고 똑같이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서 쓰면 되니까. 이렇게 사각형만 그려놓고요. 저장할 때 스케치 항목 선택하고 라이브 피처 파트로 파일 형식을 선택해서 저장해 주게 되면 바로 라이브러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여기도 점을 찍죠. 여기 지금 현재 점이 없었는데 최대한 이 프로파일의 위치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요 끝에 4개 점들을 다 찍습니다. 여긴 이미 점으로 이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안 찍어도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케치를 선택하고 라이브러리 피처 파트로 파일 형식을 선택한 다음에 저장해 주게 되면 이제 라이브러리 항목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그 다음으로가 이제 설계 변수 테이블을 이용하는 건데요. 요거는 조금 스케치가 복잡할 것 같고 제가 간단하게 한 2개 정도 변수를 지정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설계 변수 테이블을 이용하려면 이 설계 변수 테이블 자체가 엑셀을 사용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PC상에 엑셀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엑셀 같은 경우도 솔리드웍스에서 이제 그 권장하는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잘 안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솔리덕스 홈페이지고요. 그냥 solidworks.com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맨 아래쪽에 내렸을 때 여기에 시스템 리콰이어먼트라고 있게 돼요. 이게 이제 권장 사항인데요. 권장사항 들어가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윈도우 11로도 업데이트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여기 윈도우 상에서 업데이트 하라고 하니까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솔리덕스 2022 버전 서비스피 2번부터 지원을 합니다. 그 이하 버전은 지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반드시 윈도우 10 버전을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OS랑 호환되는 버전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프로그램이 일단 OS가 깔리고 설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솔리덕스도 호환되는 권장하는 OS 버전을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뭐 설명하려다가 여기까지 갔지? 오피스죠, 오피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솔리덕스 2022 버전 기준으로는 2016, 2019, 2021 버전을 지원합니다. 근데 2021 버전 같은 경우는 또 솔리덕스 2022 버전의 서비스피 2번부터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오피스 버전도 잘 확인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2013이나 뭐 이런 것들 2011 버전 같은 경우는 오피스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네, 더 이하 버전을 쓰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는 아예 좀 뭔가 진짜로 엑셀이 설치가 되어 있긴 하지만 뭔가 실행할 수 없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계 변수 테이블까지만 하고 한번 잠깐 쉬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제가 새로운 파트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꺼주셔도 돼요. 이미 저장이 됐으니까요. 종료해 주셔도 됩니다. 파일에서 색 파일을 누르고요. 저희 용접 구조물 템플릿 탭에 있는 파트 양식을 더블 클릭을 해서 스케치를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정면에다가 스케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사각형에서도요, 중심 사각형을 눌러줄 거고요. 그리고 이게 좀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이 옵션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이 더 많긴 하겠지만 사각형을 그릴 때 이제 중간에 보조선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뭐 중심사각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코너에서 중간점에서 옵션을 선택해주면 되는데 코너에서는 대각선으로 이제 그 보조선이 생기는 거고요. 중간점에서는 수직 수평으로 보조선이 생기는 겁니다. 우선 중간점에서 선택을 할 거고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요거 음영 스케치 윤곽선 아까 전에 그 스케치 이동하는 것 때문에 켜놨었는데요. 요거는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치수를 부여를 할게요. 여기가 가로. 그죠? 그냥 100으로 하고요. 여기에 제가 A라고 제가 이름을 붙일게요. 이 설계반수 테이블을 하려면 이 이름을 잘 기억을 해줘야 돼요. 이 치수에도 이름을 부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치수 넣는 거 위에 보면 여기에 그 해당 치수 이름을 부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A라고 바꿨습니다. 확인. 이번에는 세로에 또 100으로 해주고 여기는 B로 바꿔줄게요. 확인. 그래서 보통 이 설계 변수 테이블을 이용해서 하는 게 또 뭐냐면 이제 볼트를 만들 때도 많이 활용을 해요. 볼트 같은 경우는 솔리덕스에서 툴박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통 만드는 경우가 없기도 한데요. 요거는 좀 특수한 볼트다. 이런 형상은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야 라고 해서 그냥 우리 회사에서만 쓰는 어떤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볼트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은 직접 사용자가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뭐 볼트의 머리 크기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격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규격집에도 뭐 D1, D2 이렇게 해서 뭔가 이름이 정해져 있죠. 그 이름과 동일하게 치수에 이름을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지 엑셀로 내보냈을 때, 설계변수 테이블로 내보냈을 때 관리하기가 쉬워요.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해놓고 제가 얘를 가지고 설계변수 테이블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100백에 대해서 100백짜리도 있어야 되고 110짜리도 있어야 되고 120짜리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10단위로 커져서 200까지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이 스케치가 지금은 간단하니까 뭐 한 10번 정도 스케치를 해서 각각의 파트로 저장할 수 있는데 얘가 만약에 뭐 10번이더라고 해도 솔직히 지금 좀 너무 많이 해야 되죠. 요거 선택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한 번 저장. 요 작업을 10번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귀찮으니까 얘를 아예 한 파트 파일에서 설계변수 테이블로 한 방에 다 뽑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삽입 버튼 눌러보게 되면 여기에 테이블이라고 있어요. 지금 비활성화 되어 있죠. 스케치가 실행 중이어서 그래요. 스케치를 종료하고요. 그리고 다시 삽입에 테이블에 여기 엑셀 설계변수 테이블 얘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왼쪽에 나오기 시작해요. 자동으로 그 테이블을 만들어줘라라고 이제 선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모델 편집 시 설계 변수 테이블 업데이트 허용. 그러니까 엑셀에서만 치수값을 변경하는 걸로 작업을 할 거야. 아니면은 모델에서도 더블 클릭했을 때 치수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도 수정했을 때 엑셀에다 반영을 시켜줄 거야. 물어보게 되는데 당연히 업데이트 시켜줘야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옵션들은 네 가지를 모두 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 눌러볼까요? 그럼 이렇게 솔리덕스 내에서 엑셀을 띄우려고 하고요. 얘가 물어보죠. 아까 방금 전에 입력했던 A, B라는 치수 값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A, B라고 치수 이름을 명시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내가 모델링을 하다 보면 간단한 형상을 만들더라도 치수는 한 10개에서 20개는 그냥 거의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가로, 세로 넣고 구멍도 하나 있고 거기다 돌출까지 하고 벌써 4개의 치수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럴 때 내가 진짜 설계변수 테이블에서 변경해야 될 치수만 뽑아내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수에 내가 관리해야 될 치수의 이름을 명시해서 선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는 A, B 두 개 다 할 거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A, B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얘는 진짜 엑셀이어가지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엑셀이랑 똑같아요. 그냥 진짜 엑셀 창을 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일반으로 나오는데요. 얘를 이렇게 선택해서 드래그 이 두 개 셀을 선택해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을 가져도록 할게요. 여기 표기되는 게 진짜 일반으로 표기되게끔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얘를 범주를 그냥 다시 일반 디폴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게 되면 치수로 나오게 될 거고요. 요거 컨트롤 C 해서 아래쪽에 컨트롤 V 해주고 얘를 110, 얘를 똑같이 110 정사각형으로 가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원래 기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보통 설정 작업할 때는 이런 식으로 실제 그 설정명에 우리가 뭔가 관리할 수 있게끔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설정명을 매겨주는 것도 중요해요. 여기도 그래서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여기도 110, 여기도 110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두 개 선택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바로 안 따라오네요. 여기는 120. 이거 지금 입력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10번을 저장해야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짜증나요. 일단 170까지 할게요. 너무 많아가지고 뭐 3개 하고 싶다 그럼 3개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 이제 다 했는데 다 입력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빈 공간을 선택해주면 돼요. 이제 얘가 종료하는 게 그냥 뭐 저장, 뭐 확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빈 공간을 선택하면 엑셀이 종료가 돼요. 그래서 그럼 괜찮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막상 작업하다 보면 마우스를 그냥 빈 공간에 클릭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오히려 그냥 중간에 꺼져버리거나 저장되고 꺼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좀 화가 날 때가 또 많이도 있어요. 네, 일단 바깥쪽을 클릭하면 무조건 설계변수 테이블은 종료가 된다. 빈 공간 선택. 그럼 얘가 말을 해줘요. 다음 설계변수 테이블이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확인. 이건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요 세 번째. 피처 왼쪽이 저희가 이제 작업했던 내역을 확인하는 피처 매니저라는 이제 디자인 트리인데요. 그 오른쪽으로 2번 가보게 되면 컨피그레이션 매니저라는 설정 탭이 존재해요. 여기 보면 100.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거 쭉 다 나오게 되죠. 더블 클릭해서 한번 보게 되면 제가 좀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100, 110, 120,
130, 140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뭔가 형상은 똑같은데 조금씩 뭔가 달라진다라고 했을 때 이 설계변수 테이블을 이용해 주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작업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업, 요 첫 번째 작업에서 치수의 이름 부여하는 거랑 이런 것들을 잘 그 입력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면 설계변수 테이블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지금 한 7개 정도 만든 거죠. 요 8개 파일을 빠르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한번 라이브러리로 저장해 볼까요? 요거 스케치 똑같이 선택해 주고요. 선택을 해야 저장이 된다고 했으니까 요거 선택하고 메뉴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서 얘는 여기 표준 규격 폴더에다 저장할 거예요. 일단 파일 형식을 또 까먹기 전에 라이브 피처 파트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바탕화면에 저장 폴더에 용접 구조물 프로파일 안에 우리가 아까 전에는 표준 규격 안에 유형 안에다가까지 저장했잖아요. 폴더를. 거기까지 저장하지 말고요. 지금은 저장 폴더 안에 용접 구조물 프로파일 안에 표준 규격 폴더 안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요거는 잘 구분이 안 되니까 제가 그냥 설계 변수 테이블 이렇게 저장을 할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장 버튼 누르기 전에 확인하셔야 될 게 스케치를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눌렀는지, 그리고 파일 형식이 라이브러리 피처 파트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요 지금 설계 변수 테이블로 만든 요 프로파일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저장 폴더 안에 용접 구조물 프로파일 안에 표준 규격 폴더 안에다가 저장할 거다. A 잠깐만요. 지금 그냥 입력했는데요. 지금 조금 중간에 놓치신 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종료가 됐어요. 수정해야 되는데 설계 변수 테이블 수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수정할 수 있나요? 똑같이 여기 설정 탭에서 테이블 폴더를 확장해 보면 여기 엑셀 설계 테이블이라고 있을 거예요. 요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테이블 편집이라고 있어요. 일단 여기를 들어가면 됩니다. 네. 아까 전에 저는 잠깐 이렇게 창이 하나 떴죠. 그거는 이제 혹시 뭐 상태나 이런 것도 추가됐을 수도 있다, 추가됐다라고 알려주는 건데요. 확인 그냥 눌러주시면 되고요. A행에는 그냥 입력했어요. 100 곱하기 100 이렇게. 요거 드래그해서 안 돼가지고 그냥 다 입력했어요. 110, 뭐 120, 130 이렇게 다 입력했어요. 해결되셨나요? A행에 입력하는 거 물어보셨던 거 다 해결되셨나요? 여기 일반으로 뜨는 거는 셀 서식을 바꿔줘야 돼요. 여기 셀 서식에 가가지고 그 범주 항목을 일반으로 그냥 바꾸시면 돼요. 다 됐으면 종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수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제가 그 다운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내가 세팅해서 쓸 수 있는데 이 세팅한 거 말고 그 다운받는 그 경로는 어디냐면 오른쪽에 여기 책 모양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설계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를 클릭해 보면 여기에 솔리드웍스 콘텐츠라고 있을 거예요. 요거를 확장해 보면 여기에 웨드먼트라고 있을 거예요.
그냥 클릭하면 반응이 없고요. 여기 지금 규격별로 솔리덕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제 용접 구조물 프로파일 라이브러리가 되어 있는데 그냥 클릭하면 반응이 없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해야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근데 지금 누르면 또 다운로드를 시작하니까 저는 이제 안 해볼 건데 혹시 다운로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해당 규격을 클릭하게 되면 다운로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들어가서 보게 되면 원래 바로 링크가 됐었는데 여기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뭐 3D 컨텐츠 센트럴이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거기 보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로그인해서 바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기본적으로 업로드 되어 있는 그 라이브러리를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없으면 검색해서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여기서 뭐 어떤 식으로 다운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은 이제 로그인을 안 해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설정으로 뭐 카티아 파일로 받을지 아니면은 솔리덕스 파일로 받을지 이런 것도 결정할 수 있고요. 왼쪽에 보면 아까 제가 말했던 이드로잉 있죠. 이드로잉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먼저 미리 보기를 또 보고 여기 좀 필요하네라고 하면 그때 다운로드 받아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이트도 알아놓고 잘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계변수 테이블의 프로파일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으면 얘를 가지고 이제 얘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지금 당장 쓸 수는 없어요. 얘를 라이브러리로 쓸 거야 라고 등록을 해줘야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 아까 맨 처음에 템플릿 등록했던 것처럼 옵션에서 파일 위치에 용접 구조물 프로파일로 쓸 거야 라고 폴더 경로를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보게 되면 여기까지 이제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어디다가 어떻게 이제 폴더 경로를 추가해 줄지가 중요한데요. 지금 보면 여기 이제 파일 위치에 용접 구조물 프로파일을 추가를 할 거다라고 해서 이 항목에 저희가 저장 경로를 넣어주면 되는데 아까 전에 저희가 이렇게 했었죠. 뭐지? 여기 저장 폴더 안에 용접 구조물 프로파일 안에 표준 규격, 유형 이렇게 총 4단계로 폴더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때 내가 설계 변수 테이블을 썼냐 안 썼느냐에 따라서 폴더 단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면 설계 변수 테이블을 안 썼어요. 그러면 총 3단계로만 구성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구분하려고 저장 폴더를 만들었는데 총 3단계라고 하면 용접 구조물, 표준 규격, 유형 이렇게 3단계로만 구성을 해서 저장은 무조건 이 유형 폴더 안에다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설계 변수 테이블을 썼다라고 하면 2단계로 구성해주면 된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엑셀에서 보셨겠지만 원래는 한 개로 파일 단위로 만든다고 했는데 모양이 거의 비슷하고 치수값만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걔를 설계 변수 테이블 한 파트에 여러 개의 설정을 만들어서 관리한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미 여러 개의 파일을 만들 건지 아니면 한 개의 파일에 여러 개의 설정을 만들어서 관리할 건지로 나뉘어지는 거여서 설계 변수 테이블을 만들어서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폴더 단위를 요 표준 규격에다가 저장하는 쪽으로 여기다가 저장하는 쪽으로 폴더 단계를 바꿔줘야 돼요. 2단계, 3단계라는 게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시는데요. 이 추가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여기다가 추가한다고 했잖아요. 추가를 할 때 내가 만약에 그냥 파트 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솔리덕스에서 만들어서 그냥 저장할 거다. 설계 변수 테이블 안 하고 저장할 거다라고 하면 요 용접 구조물 프로파일 폴더를 여기다가 등록을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등록을 해주게 되면 이제 저희가 그 프레임 작업을 할 때 처음에 표준 규격 항목에 뜨는 게 이 표준 규격 폴더 명이 뜨게 되는 거고요. 이 타입 항목에는 유형 폴더 명이 뜨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 크기에는 내가 라이브러리 파일로 저장한 파일 명의 이름이 뜨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번 직접 해보게 되면
옵션에 가가지고 여기 파일 위치에 폴더 보여줄 항목을 쭉 아래쪽에 내려서 용접 구조물 프로파일로 바꿉니다. 그리고 추가 버튼 눌러서 저장 폴더 안에 용접 구조물 프로파일 있죠? 요거를 선택을 할게요. 폴더 선택. 확인. 변경사항 적응했냐고 물어보면 예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직 저희가 그 뼈대에 스케치하는 거를 배우지 않았어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한번 해보게 되면 여기서 바로 그냥 용접 구조물 그 프레임 작업 한번 실행을 해서 봐보도록 할게요. 커맨드 매니저에 보면 저는 이미 용접 구조물 도구를 꺼내놓은 상태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한다면 요거를 이제 추가를 시켜줘야 돼요. 보통 솔리덕스를 처음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처음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피처 스케치 탭만 존재해요. 그럼 솔리덕스는 이거 두 개밖에 못하는 거죠. 내가 너무 낮은 모듈을 사용하고 있나 봐요 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커맨드 매니저 글씨 있는 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탭이라고 나오게 돼요. 이 탭에서 내가 추가해야 될 도구를 선택해 주게 되면 이렇게 탭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용접 구조물 탭을 추가를 해주고요. 저희는 구조용 멤버를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교재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창이 나오기 시작하죠. 표준 규격 항목에서 보게 되면 지금 표준 규격 폴더 명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원래는 뭐 KS 아니면은 뭐 IS 아니면 회사별로 내가 좀 사용하는 그 프레임 항목이 다르다라고 하면 여기에 회사명을 넣어서 또 세팅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표준 규격 폴더 명이 나오고 타입에는 지금 두 개가 나오죠. 왜냐면 어디죠? 표준 규격 안에는 요 유형 폴더가 하나 있고 요 유형 폴더 안에 제가 파일을 또 저장을 해놨죠. 요거 말고 또 표준 규격 폴더에는 방금 전에 만들었던 설계변수 테이블 라이브러리가 또 존재하죠. 설계변수 테이블은 두 개의 경로만 제가 만들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요렇게 표준 규격 폴더 유형. 왜냐면 이 표준 규격 폴더를 옵션에 프로파일 항목에다 등록하게 되면 이 유형 부분이 표준 규격 항목으로 연결이 되고 내가 실제 저장한 파일 이름이 유형 항목으로 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설계변수 테이블 설정 항목으로 지정한 설정 이름이 크기 항목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보게 되면 제가 일단 첫 번째로 설계변수 테이블을 해보게 되면 크기 항목에 지금 저희가 설정으로 만들어 놨던 그 항목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설정명들이. 그리고 만약에 타입이 설계변수 테이블이 아니라 유형 폴더를 또 선택해보게 되면 크기 항목에 제가 만들었다. 그쵸? 우리가 처음에 스케치 DWG 파일을 갖고 와서 만들었다. 그 항목명으로 파일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만약에 세팅하게 되면 설계변수 테이블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만들게 되면 그 설계변수 테이블로 예전에는 요거를 세팅할 수가 없었어요. 라이브러리를. 이게 들어온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요 설계변수 테이블을 이용해서 용접 구조물 프로파일을 세팅하는 기능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전에는 각각 다 모든 파일로 만들어서 작업을 했어야 돼가지고 이 라이브러리 파일 자체도 관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설계변수 테이블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설계변수 테이블로 많이 세팅을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굳이 파일 단위로 다 이미 세팅되어 있는 게 있는데 걔를 또 설계변수 테이블로 만든다고 다시 막 또 하나 파일을 열어서 설계변수 테이블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뭐 그거는 본인의 자유지만 있으면 있는 거 그냥 파일 단위로 쓰시고 없는 것들 새로 추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설계변수 테이블로 세팅하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